2021년 2월 7일 일요일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시간입니다. 지분경매 해결하는 두 기둥이에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인데 하나가 소송이고 또 하나가 협상입니다. 우리가 이 지분경매를 잘 풀어나가는 프로세스로 소송을 배워야 되고요. 또 협상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오늘 56강인데요. 지난주에도 우리 실전반에 제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협의에 성공을 해가지고 지분경매에 낙찰을 받았던 물건들 중에 이렇게 그 협의가 성공돼가지고 또 수익 실현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매주 수익 실현한 물건들이 나오는데요. 전부 다 공통적으로 그 물건들을 풀어나가는 프로세스가 소송, 먼저 협상을 해서 협상에서 깨지게 되면 바로 이제 소송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그 소송 중에 또 협상을 해서 이렇게 수익 실현하는 과정들을 실전반에서는 실제 소송 사례라든가 협상 사례 또 상대방과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가지고요. 그 같이 디스커션 하면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또 그 상황에서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분경매만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입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이 지분경매, 경매 내용 중에는 가장 알차고 또 작은 금액으로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적절하고 이 임팩트 있는 투자법입니다. 지난 55강까지는 전자소송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하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56강은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하면은 금전에 관해서 묶어놓는 보전처분인데요. 이 보전처분 이후에 본안소송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고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의 보전소송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분경매에서는 소송이라는 무기로 가지고 누구나 이 특수 물건에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소송 그러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은 전자소송뿐만 아니라 또 인지라든가 또 송달료 계산하는 법, 소송 가액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아주 소송 계산하는 자동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누구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요. 바로 전자소송도 배우시고 또 소송의 인지값이라든가 또 송달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 중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송과 또 협상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가압류, 금전에 관련된 보전조치다. 보전조치 신청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본안소송 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타공유자 지분 부동산 가압류에 이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를 올려가지고 상대방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압박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를 올려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 가처분과 가압류의 이 차이점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금전에 관련돼서 묶어놓으려고 그러면 가압류입니다. 또 어떤 권리에 대해서 묶어놓는 게 가처분이니까 이렇게 보전처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하고 한 세트고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공유물 분할 소송하고 한 세트다라는 거를 머리에다가 숙지를 하시고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채권자,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보전처분은 이 자리가 원래 본안 소송하게 되면 원고 자리고요. 이 채무자 자리가 피고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인지하고 송달료를 계산하는데 이 인지하고 송달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증지라는 게 있습니다. 증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이런 가압류가 올라가죠. 가처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소에 이 서비스 요금을 내는 거가 증지고요. 여기 보이시는 인지는 법원의 서비스 요금이다. 그래서 인지하고 증지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증지와 인지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인지는 법원의 이 서비스 요금이고 증지는 등기소의 서비스 요금이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까 겉장이고 이제 첫 페이지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이름, 법인인 경우에 대표이사 이름까지 다 적고 연락처, 주소까지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구 채권의 표시와 가압류할 부동산 표시, 별지 목록에다가 복잡하니까 별지 다른 종이에다가 한다 이 얘기입니다. 청구 채권은 4,400만 원을 청구하고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본안 소송 같으면은 이 청구 취지, 청구 이유가 되는데 이 자리가 이제 신청 취지, 신청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청 취지는 똑같이 쓰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형식화되어 있는 이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이걸 그대로 카피하셔가지고 실제 신청 사건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위채권의 집행 보전을 위해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신청 이유는 그 당시에 우리가 낙찰받은 물건의 그 행태 또 진행 과정 등을 여과 없이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당사자의 지위, 채권자는 여기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았다. 그리고 잔금을 납부한 진정한 소유자다. 부당이득금이 발생한 경위를 쓰는 건데 먼저 피고 겸 전체 부동산 점유자 소유자 원고로부터 어떠한 사용 승인이나 동의 없이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3분의 2 지분만큼을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의 몇 차례 명도 및 임료 청구 요구에도 불성실한 대응으로 진정한 명도와 또 임료 지급 의사가 보이지 않고 있는 바 원고는 이 사건 법률상 피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이러한 내용을 갖고요. 부당이득금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한 점의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며 그 금액은 이 사건의 부동산을 피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청구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월 얼마에 이런 그 33만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다. 또한 부당이득 기준은 임차료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임차료 그러니까 임차료라는 거는 전세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세를 조사해 가지고 평균을 내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존의 필요성을 꼭 명시하셔야 됩니다. 이 보존의 필요성을 명시하지 않으면요, 이 가처분은 기각됩니다. 그러니까 보존의 필요성 여기대로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거의 가압류 사건에서 인용받은 내용이니까 여러분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무자는 이권 대상 부동산을 타의 처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한다는 소문이 있는 바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이권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한다면 후일 본안소송은 이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을 하지 못하는 수가 있는 바 이전 보존 조치를 해놓아야 할 필요성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본건 가압류 손해담보죄로 제공한 공탁금은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수 있도록 선공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 가압류 인용받기 전에 신청서를 넣으면서 이 보증보험증권을 같이 넣어서 한꺼번에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해달라는 이런 필요성으로 보존의 필요성을 얘기한 거고요. 소명 방법에 대해서는 소갑 제1호증 그냥 본안은 소자가 다 빠집니다. 근데 신청 사건에는요 이렇게 소명 사건 이 소가 소명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소갑 제1호증 소자 젖수증명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채무자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이런 건 전부 경매 법원에서 이미 해놔가지고 다 됐고 여러분들이 또 따로 뽑아가지고 그곳에 타 공유자가 살고 있음을 공적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서류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그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열람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 또 부동산 전세금 시세표 인근 전체 네이버나 이 다음에서 부동산 시세표에서 출력받아가지고 조사하면 되고요. 임차료 청구 내역은 조금 이따 말씀드린 거 계산하면 되고요. 가압류를 하게 되면요. 보증보험 위탁 계약서하고요.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꼭
넣으셔서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별지 목록이 이겁니다. 아까 신청 취지의 별지 목록 기재에 부동산을 가압류해달라 할 때 이 바로 다세대 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등기부등본에서 이러한 양식에 맞게 전유 부분 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까지 쭉 하시고요. 가압류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가압류 지분의 3분의 1 전부를 한다는 이러한 내용을 합니다. 이거 적어주지 않으면 내 그 지분에 또 가압류가 될 수 있는 그건 뭐 말이 안 되지만 가압류가 될 수 있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19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게 전세 임차료 청구 내역서인데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실 분들은 만들면 되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대부분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잔금 매각한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해서 부당이득금 청구를 유사 부동산 전세금 시세로 해가지고요. 나머지 그 전체에서 3분의 2만 계산해내고 월 차임에 관련된 산정을 여기 보시는 연 12%, 월 1%로 해가지고요. 이런 월 차임 전환시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넣습니다. 이게 혹시 부인되더라도 또 다른 그 방법으로 소송 중에 다시 보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그 0.2% 해가지고 1년치 청구분을 민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민법에서 지금까지의 청구분 플러스 앞으로 미도래한 1년치 청구분을 플러스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소송란에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려움 없이 계산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해가지고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가지고요. 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또 가압류가 한 세트, 가처분하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한 세트, 이 네 가지가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는 또 이 지분 경매를 풀어나가는 소송의 아주 프로세스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한글 파일로 만들어 놓고 바탕화면에 딱 띄워 놓은 상태에서요. 여러분들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사서류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이후에 민사신청 가면 바로 두 번째 부분인데요. 여기가 민사서류고요. 이게 민사신청 두 번째 부분이거든요. 이 민사신청 두 번째 부분 찾아가가지고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가압류 신청란이 나옵니다. 이 가압류 신청란이 바로 여기 나오는데요. 그 옆이 민사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압류할 땐 여기, 가처분할 땐 여기를 꾹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음번에 또 소송 진행할 때도 이 순서, 노트에 순서 기록해 놓으면요. 매번 똑같은 네 가지 소송을 할 때 헤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일기를 쓰듯이 소송을 진행하는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전자소송을 하시게 되면 어디를 누르고 어떻게 간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가지고 적어 놓으면요. 다음번 소송할 때도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본안 사건을 진행 안 할 땐 체크하고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가 본안 소송입니다.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진행하면은 이게 이제 체크하는 안이 있는데요. 그 안에 체크하면서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되면 본안 사건 당사자 이름을 이 칸에다가 이렇게 적어댑니다. 그 다음에 사건을 넣어놓고 동의한 다음에 당사자 작성이라는 곳에 또 체크를 해서 바로 그 사건명 우리가 진행하는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체크하면 부동산 가압류가 자동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바로 사건명, 청구금액, 또 피보정 권리까지 일사천리로 쭉 쓸 수 있는 전자소송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한 그 청구금액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 부당이득금이고 향후 받을 수 있는 1년치 부당이득금을 임차료 청구서 내역 참고해가지고 넣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법원에 잔금 납부한 날짜부터 계산해가지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금액을 적게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제출법원이 가압류할 대상 부동산 소재지 법원도 되고 또 관할 법원 찾기를 통해서 해도 됩니다. 또 이렇게 그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요, 채권자 그러니까 나의 원고인 나의 이 관할에 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나의 관할이고 사건이나 타 공유자가 전라남도에 있다. 그럼 전라남도에 해도 되고요. 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경우엔 이 나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그 내용들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피보전 권리도 쓰게 되고요. 또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등록세를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증지도 내야 된다 그랬죠. 인지는 법원에 내는 서비스 요금이고 증지는 이 등기소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촉탁 수수료,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되었다는 사실이 기록하려면 등기소에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게 증지입니다. 그리고 선담보라는 거는 이게 가압류이기 때문에 채무자 의지 없이 이 채무자 재산을 묶어놓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채권자 주장이 거짓인 경우 채무자 재산이 침해당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이 돈을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담보 제공을 하는데 공탁, 현금 공탁, 보증서 공탁이 있는데요. 현금 공탁하면 비쌉니다. 보증보험 증권을 끊게 되면요. 몇만 원이면 되거든요. 보증서 공탁으로 해달라는 이러한 당연히 서울보증보험, 우리나라는 보증보험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서 공탁을 해달라고 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러한 인적사항도 적고요. 그래서 요번 주에는 204페이지, 다음 주에는 여기 앞에서부터 다시 정리해서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서 더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분 경매 밴드인데요. 여기 밴드에 보시면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 경매라고 노란 요 표지 찾으셔가지고요. 밴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보들을 들을 수 있고요. 또 2월 달에 이번 달에 이 1일 특강이 있습니다. 2월 16일 화요일 다음 주 구정 지난 그 다음 주에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서울에 있는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있는데요. 홍범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이 등록비가 5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1일 특강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해결 프로세스 또 물건을 잘 선택해내는 요령 그리고 해결하는 프로세스 아까 말씀드린 소송과 또 협상에 관련된 이러한 솔루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해 나갑니다. 2월 16일 화요일 4시 반에서 9시 반 홍범기 사무총장님하고 문의하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는 010-3033-9074로 문의해 주시고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하는 1일 특강인 외에 매주 진행하는 또 실전반 강의가 있습니다. 6개월 과정이고요. 매주 수요일 수시 등록합니다. 금주 수요일은 구정앞이라 휴무고요. 휴강합니다. 그 다음 18일 날 여러분들 계속해서 진행하고요. 이 진도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실전으로 진행하고 있는 물건 중심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는 이 프로세스, 좋은 물건을 선택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6개월 수강하시는데 이 교육 내용 잘 보시고요. 교육비는 오프라인 400만 원입니다. 홍범기 사무총장님, 교육 장소 똑같고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2년치 전에 하던 2년치 이상의 강의 플러스 앞으로 6개월을 온라인으로 하실 분은 400만 원입니다. 온라인 요 교육 200만 원은 지금 6개월 과정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쭉 받을 수 있는 실전반하고 1일 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